공격 포인트가 없어졌지만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거는 좀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전술 분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에이스 이강인이 완벽하게 묶이면서 우리나라의 공격력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이 묶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혹은 이강인이 그런 활약을 못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팀의 공격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잖아요 지금. 국가대표 이야기를 하려던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전이 여러분들 내일 있잖아요. 내일 있는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요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축구가 국가대표 경기고 국가대표 경기 이유가 토트넘이고 PSG고 미넨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그 팀에서 뛰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고의 관심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소속팀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 토트넘이 지금 가장 난리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약팀한테 진다. 약팀 못 때려잡는다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쿠웨이트라는 약팀을 정말 속 시원하게 잡았습니다. 두 개의 기회가 왔었고 그들에게 그 두 개의 기회에서 하나는 들어갔는데 그 하나는 원더골이었고 다른 거 하나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뻔했던 거고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쿠웨이트가 경기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두들겨 팼고 우리가 점유율도 가져오고 전술 변화 뭐 용병술 다 잘하면서 이겼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랜만에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봤는데 약팀 이긴 걸로 왜 좋아하냐 이런 댓글들이 무진장 달려요. 약팀 이긴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신났냐. 약팀 이기고 월드컵 뭐 누가 보면 8강이라도 간 줄 아냐. 이 약팀을 먼저 때려잡아야 월드컵을 가는 거고 이 약팀을 때려잡아야 16강도 가고 8강도 가는 꿈을 꿀 수 있다 이거야.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다 네거티브한 거야? 좀 파지티브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너무 내로남불이잖아. 토트넘은 약팀한테 약팀 못 때려잡았다고 큰 난리를 치고 대표팀은 약팀을 이기니까 약팀 이긴 걸로 뭐 그렇게 좋아하냐 난리를 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런 이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선수들을 쫙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국가대표를 보면서 그냥 선발 라인업 보면 조현우가 골키퍼에 뛰었고 오른쪽이 서령우, 조유민, 김민재, 이명재, 박용우 수비형 미드필드, 황인범,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에 오세훈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11명이 뛰었는데 제 기준에서 어쨌든 경기를 바라보면서 아시안컵 때 제가 굉장히 아쉽게 본 두 선수가 뛰고 있었어요. 그 두 선수의 이름은 박용우고 그 다음에 서령우였어요. 근데 이 두 선수를 보면서 아시안컵 때는 클린스만 호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본인들의 장점이 드러날 수가 없게끔 뛰었어.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박용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야 되나 아시안컵 때는 박용우가 공을 잡고 뿌리는 역할도 해야 되고 박용우가 막는 역할도 해야 되고 카운터택도 저지해야 되고 조율까지 해야 되는 걸 클린스만호에서 맡았다고 하면 지금 홍명보에서는 박용우가 중앙을 잡고 있으면 황인범이 계속해서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주면서 박용우랑 사선을 만들면서 서령우와 이강인 사이에 황인범이 계속 끼어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박용우가 조율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됐어. 그러니까 박용우가 해야 되는 게 되게 홍명보에서 심플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야.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용우야 너가 잘하는 것들을 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임범이가 됐든 민재가 됐든 혹은 조유민이 됐든 이 선수들이랑 배분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댈 수 있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로에 갖다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테나를 만나기 전에 카세미로가 레알에 있을 때는 물론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카세미로라는 선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 카세미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옆에 있는 토니 크루스 혹은 옆에 있는 모드리치가 경기 운영, 경기 조율을 해주면 카세미로는 가끔 가다가 헤딩골도 세트피스로 넣고 가끔 가다 중거리 슈팅도 때리고 뭐 반대전환 이런 건 당연히 경기의 일부니까 하겠죠. 허나 카세미로의 역할은 확실한 수비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세미로는 엄청나게 레알에서 성공을 했고 카세미로가 맨유에 와서는 테나우호에서는 카세미로가 다 해야 되는 플레이메이킹도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팀을 캐리해야 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맨유에서 활약이 되게 저조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 그 박용우 선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있던 그만큼의 수비형 미드필더들만큼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냐 그 위치에서라고 바라보면 예를 들어 뭐 월드컵 때 큰우영 선수 뭐 그전에 뭐 기성용 선수 뭐 등등 이렇게 이어가자고 하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근데 애초에 수비형은 많이 없죠. 그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당연히 약해 보이긴 합니다. 약해 보여요. 허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풀 자원에서 박용우가 최선의 선택 중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들을 보면 지난 5경기 동안 박용우 선수가 못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박용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경기 때 보면 박용우가 이강인한테 반대전환 때려주는 것도 그렇고 박용우 선수가 중간중간에 커트해서 빠르게 황인범이라든가 뭐 김민재한테 밀어주면서 그들이 패스를 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박용우가 굉장히 잘했고 서령우 같은 경우에도 클린스만 호에서 반대쪽 풀백을 섰던 경우도 꽤 있잖아요.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서령우가 오버래핑을 나갔을 때 정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양발을 무지 잘 쓰는 선수지만 활동량을 제외하고는 왼쪽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서령우가 그 왼쪽 윙백을 뛰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홍명보에서 오른쪽 백을 갔을 때 그러니까 서령우는 제가 저번에 입중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요런 느낌이에요. 이 선수의 장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활동량이야. 활동량. 이게 첫 번째예요. 서령우의 가장 큰 장점을 첫 번째는 활동량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볼 소유 능력입니다. 이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도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봤던 옛날에 송종국 혹은 우리가 봤던 이용표 막 이런 선수들처럼 엄청나게 공격적인 풀백은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가장 비슷한 국가대표 풀백 선수를 생각을 해보자면 서령우는 약간 오범석과야. 옛날에 오범석, 올림픽 대표팀 때 오재석 약간 요쪽 과예요. 굉장히 활동 많고 투쟁심 있고 볼 이쁘게 차면서 어떤 전술을 뜨든지 간에 어울려지면서 뛸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서령우를 보면서 팬분들이 서령우에 대해서 좀 막 이렇게 서령우 진짜 빼야 된다 막 너무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게 공감이 안 가진 않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 문홍은 국가대표 풀백으로 누구 쓸래 하면 저는 김문환이 넘버원이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서령우를 쉽게 뺄 수 있겠냐 나한테 물어본다면 쉽게 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뛰든지 간에 서령우는 6점, 7점은 무조건 받을 것 같은 선수야. 근데 프로 무대라든가 국가대표 무대에서는 8점, 9점 받는 풀백보다 6점, 7점을 꾸준히 받는 선수가 국밥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서령우의 장점이에요. 변화가 크게 없어요. 경기력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령우가 이런 게 좋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뭐 황인범은 진짜 뭐 이번 경기 때 어나더 레벨이었고 항상 뭐 벤토 때부터 황인범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오던 선수고 이강인이 국가대표 A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밥이 이재성이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오히려 좀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근데 그 선수는 항상 그래 왔어요. 이재성 선수는 조용해지는 것 같지만 항상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주는 선수니까, 이재성. 그리고 오른쪽 윙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좀 달라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라졌다, 저는 약간 어려운 분야이긴 한 것 같아. 이게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동이랑 경기할 때 여러분들, 중동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죠? 굉장히 거칠고 중동 애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중동은 딱 나올 때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것도 내려앉아서 수비하고 단단하게 뭐 4-4-2를 쓰든 뭐 5-4-1을 쓰든 이렇게 쓰지만, 그들 중동은 약간 에이스 선수들을 좀 집요하게 따라가게 만드는, 에이스만큼은 좀 타이트하게 막는 영향이 꽤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요르단 때 이강인이 아시안컵에서 그냥 알나이마트, 알타마리, 알마르디, 알마르디가 이강인 화장실까지 따라가면서 죽도록 마킹해서 이강인 경기력 안 좋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었죠. 공을 만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경기를 뛸 때 지금 중동 선수들이 그만큼 이강인을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있을 때 상대방들이 이강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붙잡아 놓고 이강인이 지금 공을 받아서 돌아서는 장면 자체를 많이 안 만들려고 중동 애들이 따라다니고 압박하는 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막 박지성이 피를로를 맨투맨 했고 알마르디가 이강인을 요르단 때 맨투맨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맨투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견제가 그 경기 안에 전 느껴져요. 그래서 이강인이, 우리가 원래 그 봤던 대표팀에서 이강인이 아시안컵을 뛰고 있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지금 못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없어졌지만,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거는 좀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전술 분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에이스 이강인이 완벽하게 묶이면서 우리나라의 공격력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강인이 묶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혹은 이강인이 그런 활약을 못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팀의 공격력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잖아요. 지금 더 골 많이 넣기 시작했고 뭐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거기서 하는 역할이 아예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강인이 정말 간결하게 볼 차주면서 이강인이 공 잡을 때마다 이번 쿠웨이트전에서도 손흥민에게 반대 전환 패스를 3-4개 이상, 뭐 5개 이상 뿌려주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손흥민을 또 집중 견제하는 게임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또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흔들면서 나아가는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계속 지고 있고 막 골 못 넣고 있고 이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될 게 많고, 이거 되게 안 좋게 봐야 될 게 맞는데, 지금 이 이강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강인이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이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팀 게임이니까, 이건 개인의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상대들을 후드려 패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강인이 황인범이 오세훈한테 첫 번째 크로스 올렸을 때 그 장면도 보면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있고 그 다음에 서령우가 여기 오른쪽 백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둘의 간격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황인범이 들어와요. 근데 왼쪽 풀백이 이강인을 집중해서 막느라 황인범을 마크하러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황인범이 편하게 공을 받을 수가 있고, 황인범이 그런 공간에서 편하게 공을 받으니까 그런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오세훈의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박용우라든가 뭐 김민재라든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볼이 이강인한테까지 연결이 되면 그걸 이강인이 안으로 툭툭툭 빨리 들고 들어오면서 상대가 오른쪽으로 쏠렸을 때 그런 볼들을 빠르게 손흥민한테 연결해 주니까 거기서 손흥민, 배준호,
뭐 이런 선수들이 왼쪽에서 오히려 더 넓은 공간에서 달리기 빠른 선수들이 1대1 쇼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팀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강인은 애초에 속도를 살리면서 본인이 두세 명을 막 제끼고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이강인은 원래 자기 앞에 있는 애 하나 싹 제끼고 스루 패스 넣어주고 자기 앞에 있는 애 싹 베끼면서 패스 넣어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대표, 최근 국가대표 클린스만 호에서 우리가 봤던 이강인의 그 활약들은 약간 애초에 이강인의 장점이 아니에요. 이강인이 그렇게 계속 뛰면 더 높은 무대를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이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2대1, 3대1 막 이거 해야 되는 선수로 크려고 하면 이강인에도 마이너스고, 지금 진짜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대표팀에 있어서 이강인이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우리가 골과 어시스트가 적으면 혹은 경기들을 치면 이거를 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강인을 더 좋은 선수로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강인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솔직히 마요르카 때가 더 맛있긴 함. 근데 그게 약간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할란드 있죠, 할란드. 할란드가 도르트문트 때 있을 때가 맨시티에 있을 때보다 맛있어요, 축구하는 건. 맨시티에서는 볼을 9번밖에 못 잡아, 한 경기에.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는. 근데 2골 넣고 이겨요. 근데 도르트문트에서는 할란드가 할란드 뜨뜨두두두두 할란드 이러면서 막 치고 나가는 장면이 훨씬 많아요. 왜?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장면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약팀에 있을 때 그 선수들이 더 맛있는 겁니다. 가레스 베일 토트넘에서 왼쪽 풀백 뛸 때 마이콘 달고 뛸 때가 더 맛있었잖아요, 가레스 베일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가대표 경기로 다시 돌아오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 팔레스타인전 경기만 이기게 된다면 사실상 월드컵 뭐 진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뤄낸다, 만약에 팔레스타인전에서 진짜 딱 이기면서 이겨냈다라고 하면은 성적 기준에서는 홍명보는 박수 받아야 되는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런 논란거리 막 이런 거 다 잠깐 제외하고 그냥 진짜 우리가 축구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을 때 홍명보가 팔레스타인전까지 딱 이기고 나면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성적이고 성과예요. 요 분야만 보자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는 그냥 요 분야만, 그럼 이거 진짜 너무나도 대단한 성과를 냈고, 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팀에 선수들이. 김민재도 주축이고, 뭐 황인범도 주축이고, 이강인도 주축이고, 손흥민도 주축이고,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이재성도 그렇고 다 되게 주된 선수들이고 국가대표에서 본인의 영역을 항상 펼치는 선수들인데, 이 색깔의 조화를 잘 맞췄어 지금. 너도 스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너도 스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너도 스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스타가 아니라 그냥 이걸 진짜 우리라는 걸로 스타를 만들었어 지금. 전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거를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딱 이 선수들의 역할,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이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 팀이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맞춰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민재 파트너 굉장히 잘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월드컵 무대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거는 이제 시간이 더 흐르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왼쪽 풀백에 대한 고민이 김진수 이후로 굉장히 많았는데, 홍철 김진수 이후로 왼쪽 풀백 많았지만 이명재가 그 자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쵸? 원톱 공격수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오세훈이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들고 들어와서 색다른 또 스타일, 새로운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공격수 하나 추가시켜놨고, 이런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지금 팀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흥민이랑 지금 이재성이랑 스위칭 플레이 가져가는 것도 너무 좋고, 물론 컨디션 관리도 관리지만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 중요한 순간 때 손흥민 안 갈아 쓰는 감독도 처음이야.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 대표팀에.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로 이 짧은 시간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은 국가대표에서는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게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뭔가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저는 진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뭐 팔레스타인 경기 때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 때도 있죠.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이 우리가 좋은 축구를 펼치고 있냐, 좋은 전술을 가지고 나오고 있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다 하면 경기 질 수도 있는 것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벤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송영보에서 저는 이번 쿠웨이트전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도, 대부분 압박을 칠 때 맨투맨 프레싱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면 맨투맨 프레싱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모는 프레싱을 주로 많은 팀들이 하는데, 우리보다 약팀이야. 맞아. 원정이야. 쟤네한테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주면 안 돼. 시작부터 강하게 나게 하자고 빌드업 할 때 그냥 맨투맨 프레싱 치는 거 보고 수석 코치랑 공부를 많이 하는 거든, 다 그게 홍보 감독님 머리에서 나온 거든, 코칭 스태프랑 진짜 많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든, 어쨌든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고, 저도 감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적은 결국 명예와 뭐 욕먹는 거와 이런 거는 결국 다 감독이 가져가는 게 직책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자기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디자인 짜고 자기가 짜고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했고, 그 구성한 코칭 스태프가 일을 쫙 잘해가지고 테슬라가 나왔어. 예를 들어 뭐 아니면 뭐 스페이스X가 나왔어. 그러면 일론 머스크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는 거죠. 감독이 모두가 펩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감독이 모두가 클럽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독이 있는가 하면, 클롭이 되고 싶어하는 남자를 과르디올라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 감독을 못하는 친구를 수석 코치로 내가 데리고 쓰다가 그 사람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감독을 하러 가게끔 또 해주는 감독들도 있는 거고, 다 이게 진짜 이 모든 게 다 다 방향성과 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좋게 봅니다. 지금 대표팀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오만전이었나 하여간 이라크전이었나 그때도 굉장히 맨투맨 압박을 빡세게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고생할 뻔했는데, 그때는 이강인을 아예 좀 더 내려오게 만들면서 이강인이 중앙지역에서 또 풀어서 결국 이강인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진에 공이 연결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적도 있고, 손흥민 부상 때문에 손흥민 없이 두 경기를 치르고, 그 손흥민 없이 두 경기를 치를 때 손흥민을 대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이 부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체 자원을 뽑아서 승리를 가져가고, 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말로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맨시티 스쿼드를 주는데 로드리 빼봐. 로드리 없이 두 경기만 해봐. 얼마나 숨막히나. 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동안 전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기준과 대표팀의 방향성에 있는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많은 성장이 있었고, 그 외에 축구협회 행정과 뭐 이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있을 11시 경기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9시에 있을 일본 대 인도네시아 경기도 입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녁에 여러분들 라이브 때도 입중계 때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